안녕하세요.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회계, 재무 상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재무 상태, 경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제 본격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우리 잠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배웠고요. 재무 상태 우리가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보는 기준이라 그랬고, 이런 재무 상태는 우리가 세 가지로, 첫 번째 자산, 그리고 두 번째 부채, 그리고 세 번째 자본, 이렇게 분류를 했고, 자산 뭐라 그랬죠?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, 그런데 자산 그냥 내 거, 우리 회사 거 자산. 그 다음 부채는 일정 시간 후에 갚아야 할 채무, 빚을 우리가 부채, 남의 거.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 한다. 네,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, 우리는 회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?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,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자산을 분류를 조금 해보자. 그래서 재무상태 분류, 그래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뭐랑 뭐가 있다 그랬죠?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,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고,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투자자산, 유형자산, 그리고 무형자산,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,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, 부채는 다시 두 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당좌자산은 언제든지 일단 유동과 비유동, 유동은 뭐라 그랬어요?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, 그 1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라 그랬고, 비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거, 비유동부채 1년 이내 안 갚아도 되는 것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자, 당좌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, 재고자산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?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투자자산은 무엇이 목적이다? 그냥 투기가 목적이다. 돈을 벌고자 한다.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뭐 할 것이다? 사용할 목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얘기하고,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은 맞지만, 자산이니까 내 것은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. 당분간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, 비유동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. 여기에 뭐 있다 그랬죠? 사장퇴. 네. 제가 지난 시간에 부탁드렸는데, 우리 교재 5페이지서부터 우리 12페이지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본은 일단 우리가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를 빼주시면 자본이 나온다. 그래서 진짜 내 거를 얘기한다. 우리 교재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산, 부채, 자본의 계정 과목 분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. 과목 분류가 되어 있고, 6페이지에는 손익계산서 과목 분류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7페이지. 자,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7페이지서부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하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 계정 과목이에요. 계정 과목. 우리 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이 회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했고, 그 다음에
이해하기 위해선 원리,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. 그래서 그런 원리, 원칙에 맞게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. 그럼 그 일을 무엇이라 칭할 건지. 그래서 명칭, 이름에 해당해요.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우리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 개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셔야지 되는 거고, 제가 상황별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정 과목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,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. 동일한 내용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게 돼요. 그래서 이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니까, 자,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분필. 자, 그러면 회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? 이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, 분필을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에 다이소라고 해볼까요? 다이소. 자, 그 다음에 제가 소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. 소비자. 자,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일단 먼저 한번 해놓고, 공장에서는, 자, 분필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. 이 공장에서는 이거 왜 만들어요? 팔으려고 만들죠. 그렇죠? 그러면 판매가 목적이에요. 판매가 목적이고, 팔으려고 이 분필을 만들었으니까 이 분필을 무엇이라 부르냐? 제품이라고 불러요. 공장에서는 분필을 뭐라고 부른다? 제품. 이 분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이소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분필을 사와요. 왜요?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. 그러면 또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에 해당하겠네. 그쵸? 어떤 재고자산이냐? 다이소는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?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마트 입장에서 모두 다 상품이라고 불러요. 공장 입장에서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제품이라 부르는 거고, 우리 이거는 회계상에서 약속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다가 파는 것은 상품, 만들어서 파는 건 제품.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러면 소비자, 저희 셀파예요. 셀파 입장에서 이 분필을 왜 사왔겠어요? 쓰려고 샀죠. 그런데 이거 오랫동안 써요? 그건 아니죠. 잠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자,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필기 판서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목적이에요. 근데 짧게 쓸 거예요.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모품비라고 얘기를 해요. 혹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건가요? 그쵸?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도 써요.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도 쓰고, 소모품비가 될 수도 있고, 뭐 혹은 요즘 이제 소모품비라는 개정 과목하고 사무용품비라는 개정 과목으로도 써요. 그러니까 이 셋은 모두 다 뭐가 목적이에요? 사용이 목적이에요. 사용하기 위해서. 사용이 목적인데, 장기간 사용하면 유형 자산이지만 잠깐 동안 쓸 거예요. 그러면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용이라 그래요. 돈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. 써버렸다. 그래서 소모품비랑 사무용품비는 비용이고, 이건 둘은 회사마다 틀려요. 회사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. 우리 회사는 소모품비라 해. 그러면 계속 소모품비라고 쓰시면 되고, 우리 회사는 사무용품비라 해. 그러면 계속 사무용품비라고 쓰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소모품은 우리 회사는 이거 일단 내 걸로 처리할 거야. 그럴 경우에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지만, 이 소모품은 갈 곳이 없어서 재고자산 안에다 놓을 거예요.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고, 자,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있어요. 제가 이 분필을 샀는데 쓰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로 이거 하나씩 주려고 다이소에서 사왔어. 그럴 수 있나요? 직원한테 선물로 주려고 분필을 사왔다. 그러면 그때는 개정 과목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
복리후생비라고 해요. 복리후생비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? 어쨌든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. 다음 시간에 제가 경영성과 개정 과목들 수익 비용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좋아서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해주고 싶어. 그럴 수도 있나요?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. 지금 계속해서 분필을 사왔는데 내 장부에다가 뭐라고 기록할 거냐 예요. 그래서 내 장부에 제품이다라고 기록할 수 있고 상품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, 사무용품비, 소모품, 복리후생비, 기업 업무 추진비까지 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거 분필 사서 제가 어디 단체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나요? 그러면 얘를 우리는 기부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기부금. 자, 이처럼 분필 하나만 가지고도 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는 이름이 바뀌게 되더라.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쓰는 개정 과목들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큰 전제로 깔려 있으셔야지 돼요. 이해가 되실까요? 그래서 개정 과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개정 과목들은 목적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이게 회계의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의 분류를 잘 못하면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가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회계가 자꾸 꼬이게 돼요. 그래서 회계는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 이름이 계속 바뀐다라는 게 머릿속에 도장처럼 꽝 찍혀 있으셔야지 돼요. 아시겠죠?